네, 안녕하세요.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모처럼 긴 연휴였는데요. 몸도 마음도 재충전하시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힘찬 출발을 나타냈는데요. 코스피 지수 3,147선에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981선에 안착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돌아왔죠.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쿠팡 관련주, 카카오 등 여러 이슈들이 또 시장의 주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 지수도 지수지만요. 종목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수익률이 더 많이 날지 굉장히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잘 선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박친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서요. 가져다 대시면 참여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럼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해 주시면 바로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QR코드가 크게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요. 참여 링크가 뜨시면 2021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저희가 또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채널로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또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좀 푹 쉬고 왔는데 네. 또 이게 증시가 또 반등이 좀 나와서 또 오늘도 또 기쁜 마음에 또 방송에 또 나왔습니다. 네, 얼굴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연휴 끝나고 나서. 네, 좀 방송을 좀 쉬니까 예. 그래도 조금 재충전한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연휴가 길다 했는데 또 짧게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저는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얼굴은 좀 밝은데 이제 네. 몸은 또 좀 무거운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게요.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리고 요즘에는 또 5인 이상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소통방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 지금 3일간의 그 조정이 아니 그 쉬는 구간이 예. 매우 좀 지겨웠다. 빨리 증시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기대에 좀 부응했던 또 증시가 또 반등이 나와서 조금 더 좀 안정감 있게 좀 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연휴가 좀 아쉬우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장이 빨간불로 힘차게 출발을 했으니까요. 기분 좋게 또 한 주를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조금이나마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빨간 넥타이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대박친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예요.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아마 참여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1번을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저희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시고 참여 링크 보내드리면 그대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그래도 해봐야겠죠. 오늘 뭐 기분 좋은 시장 흐름이었고 외국인들도 모처럼 들어온 날이었고요. 물론 뭐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들, 네. 뭐 쿠팡 관련 이야기들 네.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우리 좀 차트 한번 본다 그러면 예. 일단은 이제 코스피 흐름에서 우리가 딱 연휴가 들어가기 이제 수요일 날 종가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시장은 다 올라가는데 국내 코스피 코스닥만 계속 박스권으로 지금 1개월 넘게 가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분명히 응축되어 있고 여기 이제 뭔가 뚫어줄 만한 임팩트가 있으면 한번 탁 튈 만한 힘은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수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요번 주에 이제 흐름이 왔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차트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거의 30년 만에 뭐 30년 만에 뭐 3만 포인트를 다시 한번 도달했다 이런 예. 뉴스가 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오늘까지 뭐 휴장을 했지만 결국 중국 증시도 최근 반등이 좀 강한 흐름이었고 또 이제 유럽 증시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S&P 500이라든지 반도체 업황 지수라든지 대한민국 증시가 쉬어갈 때도 충분히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또 연휴 때도 계속 올라갔던 흐름이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주말 때도 무슨 이슈가 나왔습니까? 물론 SK와 지금 LG의 뭐 굵직한 그 2차 전지 뭐 분쟁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못 판다.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의 그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불면서 그런 뉴스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시장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쿠팡이라든지 또 이제 LG와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긴 했지만 결국 주 포인트는 오늘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3% 물론 시가부터 2% 정도 이상 떠서 주말 이슈에 따라서 이게 크게 반등이 나온 흐름이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결국 시가총액 좀 2등 기업이지만 오늘 갭이 21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오늘 한 4%의 반등 이런 흐름이 오늘 반도체 업장들의 다 흐름이 좀 좋았던 부분이고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흐름이 좋았던 그런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들과 반도체 소형주들 어떻게 보면 아주 중형주들이 많은 예. 코스닥 기업들이 많이 급등이 좀 나왔던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에서 특징주들 한번 봤는데 뭐 테스라든지 또 뭐 인텍플러스라든지 그리고 뭐 AP 시스템, 뭐 비아트롬, 에로티 베큐um 대부분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10% 가까이 내외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제가 관심 종목을 넣어봤고요. 중심은 역시 비메모리지 않았나 차트를 보시면 뭐 SF 반도체라든지 오늘 뭐 거의 상한가에 육박했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인 뭐 시그네틱스도 오늘 20% 급등. 이게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테마로 엮여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들이 좀 이슈가 한번 좀 나오면서 그동안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만 갔던 흐름을 한 번 정도 좀 키가 맞추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오늘 시장을 흐름을 보니까 아마 이번 주간은요. 이제 코스피보다 아마 코스닥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월봉 자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코스피도 좋아요. 코스피도 좋은데 지금 이제 갭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 쪽으로 힘이 좀 강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중형주 흐름을 볼 때 코스닥 중형주 쪽 아니면 코스닥의 중대형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또 역시 많이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역시 쿠팡 관련주인 것 같아요. 쿠팡 관련주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상한가를 가는 뭐 동방이라든지 뭐 KTH, 뭐 KCTC라든지 또 뭐 세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쿠팡 유통 관련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쿠팡에게 뭐 어디 보면 박스를 납품하는 뭐 어디 포장지 업체들까지 대부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아마 제가 오늘 종목 구출 상담에서도 아마 이제 쿠팡 관련주들도 많이 좀 질문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쿠팡 관련주는 아마 요번 주가 아마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차트가 매우 좀 고평가 구간을 넘어가고 있고 차트 이제 특히 동방 같은 차트 한번 본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같죠. 네, 상가가 났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이제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은 웃고 있는 종목이지만 또 이게 한 달 뒤만 가면 피눈물을 흘릴 종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또 CGN이라든지 또 뭐 대한과학이라든지 그 시대에 작년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면에는 꼭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급락이 나오거든요. 급락이 나와서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는 좀 놓아주면서 이제 분할 매도 관점. 이제는 이제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고 매도하는 관점이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 관련주들은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떨어질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서 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좀 보고 계시는데, 모든 여태까지 방탄소년단 관련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과거 흐름들이 상장 이전에는 무조건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 관련주는 상장 이전에 어떻게 보면 청산을 목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소외를 조금 받고 있는, 그 소외당한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한번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뭐 제가 특공 종목 중에 하나였던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최근 뭐 이수 앱직스라든지 예. 또 이렇게 러시아 백신 관련주인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바이오 업종 최근에 소외 많이 받았지만 한 번씩 점핑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파미셀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꿈틀거리는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에서 더 갱신하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제약바에도 바닥 업종이긴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이 너무 많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업종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황 봐고 종목 구출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방송이 끝나고 이제 9시 30분에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약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전하면서 봐야 될 그런 업종들과 종목들을 제가 좀 선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쿠폰 관련주라고 해서 막 고점에서 따라붙지 마시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안전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좋은 정보를 오늘 또 방송에서 알려주시는 거네요. 네, 오늘 워낙 쿠팡 예. 이런 택배 관련 주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분명 이 부분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맞습니다. 한 발 더 앞서 가셔야 됩니다. 항상 지금 이슈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지만 그러면 필패. 우리가 지금 최근 6개월 정도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따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잘 나올 때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업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쿠팡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동방도 그렇고요, KCTC도 그렇고요, 좀 무더기 상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럴 때 나 지금 아직 상장된 건 아니니까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 하고 내가 지금 가는 종목에 올라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에 있던 종목들 많이 또 소외되고 있었다가 오늘 네. 시장에서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으니까요. 또 네. 이번에는 키 맞추기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키 좀 맞추기를 바라보는 해봐야겠네요. 그런 관점이긴 예. 한데 또 일단은 워낙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키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때가 거고 왔다. 그리고 예. 이제 실적의 이제 분포도로 본다 했을 때도 코스닥이 한번 또 키 맞추기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미리 또 좋은 종목,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을 또 선정을 해야겠죠. 지금 제가 채팅방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왔더라고요. 증시는 올랐는데 제 종목은 그닥이네요. 네, 축제 분위기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지 더 우울하시다고 진짜 지금 장세는 종목 선택이 아주 중요한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 미리 선점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요. 코드 스캔해주시면 참여 링크가 뜨실 거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가능하십니다.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시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구출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와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종목 구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방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자, 붉은 기둥 ABL 바이오 또 종목 고민을 올려주셨네요. 28,4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45%라고 하십니다. 계속 빠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에 이런 트렌드가 사실상 이렇게 나오기 쉽지는 않은데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떨어지는 칼날들이 매우 날카로워요. 매우 그런 것 날카롭고 같아요. 예. 결국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떨어질 시기 흐름을 본다 그러면 겨우 이제 10월 달
요때는 이제 버틸 수 있었던 이제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땠냐면 결국 지수가 떨어지니까 10월 달에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한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종목이 떨어지니까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최근 제약 업종들의 흐름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물론 뭐 조정폭은 있겠지만 결국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 종목이 너무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최근 제약 업종들이 좀 칼날들이 어떻게 보면 한번 기술적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떨어지고 한 달 내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초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투자자분들도 야 이거 뭐 이거 지금 시장 흐름 이거 이 종목 잘라야 되느냐 들고 가야 되느냐 이게 많이 좀 고민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뭐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다 그렇게 좀 꺾여가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시장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공포감을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등 한번 시그널이 탁 나오는 그 대신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제가 좀 많이 겪어보니까 조정은 길어요. 조정을 길고 낙폭도 큽니다. 근데 반등이 커요. 반등이 2, 3일 만에 뭐 20%, 40% 정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요즘 트렌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파미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최근 이수 앱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수 앱지수도 최근 상한가 3번 그러니까 2번에다가 한 번 정도 크게 상승 한 15% 이런 이게 박스권 구간에서는 뭐 대개 뭐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고점 대비 한 40% 하방을 추세를 깨고 떨어지는 흐름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상한가 한 2방 정도 딱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가 지금 최근 2020 하반기뿐만 아니라 21년 상반기에도 조정은 길고 반등은 짧게 이런 패턴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근데 ABL 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질문 상담을 받는 그런 종목인데 딱히 지금 임상에 대해서 실패한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루머가 돌다든지 그런 이슈는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아직 뭐 펀더멘털적으로 뭐 크게 달라진 부분도 없습니다. 뭐 대주주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뭐 전환세치가 막 크게 발행이 된다라든지 대주주에서 뭐 크게 매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관들의 뭐 엄청나게 대규모의 물량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이슈는 없는 것 같고 단지 본다 그러면 그냥 테마가 좀 소외되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최근 트렌드가 좀 칼날들이 좀 날카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또 뭐 최근에 코로나 이슈에서 그 제약바이오 이슈들은 이제 코로나 업종들이 흐름이 나와야지 좀 강한 임팩트가 나왔는데 뭐 이수 앱직스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최근에 차트 흐름이 그 러시아 백신 이슈로 몰고 가면서 그래도 뭔가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 뭐 오늘 파미셀도 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뭐 제넥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시간에 뭐 한 상한가 가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임상 관련주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뭐 ABL 바이오도 조만간 이제 저점 그러니까 저점 22,000원이 지금 깨지고 있지는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좀 인내하셔가지고 한번 반등을 좀 타이밍을 보시길 바라겠는데 단기 목표는 역시 3만 원대가 가장 좋은 저항 라인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단기 좀 목표 구간은 제가 봤을 때 3만 원 정도로 좀 잡고 3만 원 부근에서 이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좀 더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구조 요청을 해주시다 그러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엔 실시간 소통방이고요. 현대차 고민이시네요. 26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90%입니다. 90%여서 더 무리신 것 같아요. 네. 예. 뭐 일단 현대차가 이제 매우 뭐 좋죠. 네, 대한민국 뭐 최근에 뭐 제네시스들도 뭐 잘 나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친환경 쪽 안에서도 또 수소 또 유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야가 이제 수소인데 수소 에너지인데 그 부분이 이제 현대차가 2차 전지도 늦었고 뭐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이런 내연기관에서도 후발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수소 쪽에서는 좀 선도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기아 플러스 이제 그룹사들이 이제 애플카라든지 또 이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테마들도 아직은 뭐 재료 소멸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자율주행 그런 부분도 이제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현대차에서 가장 큰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업종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누구는 현대차를 좀 들고 있고 좀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있고 누구는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이에요. 똑같이 좋은 기업은 알지만 타이밍이 누구는 최고점, 누구는 바닥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가장 큰 악재는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그것 빼고는 좀 악재는 없어 보여요. 근데 좀 월봉 차트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최근 작년 한 7월 달만 해도 12만 원 하던 주가였어요. 그래서 최근 모멘텀 밟고 이제 더블이 나왔죠. 100%의 성장률이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온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고점 라인대가 얼마였냐면 25만 원 라인대에서 몇 년간 2011년도부터까지 14년도까지 3년 정도의 박스권을 이게 강한 매물대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한번 좀 뚫어줬다라는 거죠. 뚫어주고 다시 24만 원, 가장 매물대가 가장 두터웠던 24만 원, 25만 원대 이 구간을 지금 매물대를 좀 뚫을랑 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떨어지면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비중이 좀 크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뭐 종목을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뭐 손절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조금 더 인내해야 될 구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패턴 자체가 물론 호재는 있지만 과거 한번 점핑이 나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월달, 9월달, 10월, 11월, 12월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이런 박스권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또 지금 구간부터 6개월 뭐 박스권 구간에 들어간다 이건 아닌데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본다 했을 때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어떻게 박스권 구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만약에 옆으로 행보하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너무 90%보다는요 조금 아마 본전가 이상 부근에서 아마 5% 수익 구간에서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좀 여유롭게 좀 더 떨어지면 더 추가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좀 더 여유롭게 조금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심리적이든지 아니면 기다릴 수가 있는 그런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소통방을 보니까요. 대형주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이시네요. 매수가는 34만 9,329원이고요. 비중이 30%가 되신다고 합니다. 고가의 매수를 하시면서 좀 물리셨나 봐요.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매수가가 높아서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뭐 보내주셨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지금 대한민국 제약사 통틀어서 1등이에요. 1등.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창사일이 지금 몇 년밖에 안 됐냐면 결국 10년이 안 된 그런 기업인데 지금 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근당 녹십자라든지 이런 뭐 전통 제약사 회사들보다 단기간 안에 이렇게 치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분야는 결국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거죠. 바이오시밀러 전 세계적으로도 점유율이 매우 높고 유럽 시장에서 크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섹터 자체가 지금 이제 친환경을 자주 밀고 있는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어떤 대통령이 이제 약값 인하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정책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왜냐하면 그 정당 자체가 워낙 복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오바마케어 할 때 이제 제약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약값 인하 이슈가 있었던 거고 지금도 약값 인하. 그럼 오리지널 약보다는 좀 복제약 하면 또 바이오시밀러 또 선두자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지 셀트리온. 국내에서도 영업이익이 가장 높고 그리고 차트도 사실상 물론 1년, 2년 주가로 본다 했을 때는 많이 올라간 부분이긴 합니다.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물론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를 들면 셀트리온 실적을 본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연간 컨센서스로 본다 그러면 원래 3천억, 5천억 영업이익을 하다가 지금 작년에 막 7천억, 7,8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매출이 탁 나온 건 2배 이상 지금 나온 거죠. 지금 재작년 대비 작년 영업이익이. 그러면 올해도 물론 7천억 이상 나온다는 뭐 확신은 없지만 보장은 없겠지만 결국 적자보다는 흑자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 업종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매우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단타치기는 매우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선택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3% 5% 단타 치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신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인 관점을 본다 그러면 지금 매수가보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좀 더 긴 호흡 가지시고 정책 흐름이라든지 또 바이오 시밀러의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 좀 더 길게 보시는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 관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호재 이슈가 하나 나오기도 했었고요. 셀트리온은 어쨌든 성장성이 좋은 기업으로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 종목이 나왔습니다. 네, 28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30%신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 4%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늘 들어가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수익권이니까 예. 뭐 1% 정도 부근인가요? 하여튼가 수익권 구간이긴 한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인 부분에서는 큰 악재인 건 맞아요. 어떻게든 일단 10년간 어떻게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 안에서도 주력인 상품이 지금 미국에서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지금 법적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협의를 보려면 LG화학이라 지금 어떻게 보면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요. 그것도 몇 조 이상 들어갈 거고 아니면 지금 SK이노베이션 단독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이제 수출 안 된다면 못해도 뭐 5조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결국 이제 오늘 증권가에서 바라본 관점은 결국 둘이 협의를 하면서 그래도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시가가 거의 뭐 8% 시작을 했지만 오늘 양봉 흐름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양봉 시가보다는 올라가서 이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이긴 한데 SK이노베이션이 과연 지금 어차피 돈이 들어가요. 지금 1년간 LG화학이랑 승부를 보더라도 아니면 안 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굳이 지금 리스크 감안하고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흐름이 좀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권이시면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 오히려 다른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거고 열발상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차트가 그렇다고 바닥권도 아니에요. 바닥권이라면 뭐 좀 더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뭐 고점에서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떨어지냐 그 관점이 있는 지금 자리에서 굳이 리스크를 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좀 오늘 떨어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규 매수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리스크 있죠. 건가요? 또 결국 이제 회사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런 뭐 분쟁 이슈라든지 이게 법정 소송 비용이 많이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원래 1조 이상 영업이 나올 회사가 영업이 갑자기 분쟁 때문에 뭐 거의 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천 원 미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떠가면서 내가 중장기를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이슈가 명확해지고 나서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게 그러면 어떤 종목에 또 투자를 해야 될까? 종목 교체를 한다면 어떤 종목에 가야 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라인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차 전지 종목들도 그러니까 물론 대형주들은 많이 갔어요. 삼성, SD, LG화학, 뭐 이노베이션, 뭐 대형주도 많이 있고 뭐 중형주 안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긴 한데 결국 이제 실적은 좋아지지만 아직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오히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굳이 2차 전지 업종들은 좀 고점이다 보니까 이 업종을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좀 신규 매수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업종들 뭐 제약 업종들도 당연히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남들보다 엄청 싸게 들어가는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3개월 전, 6개월 전 가격 사신 분들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고 또 바닥에서 이제 살짝 올라가는 뭐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들도 많고 제가 이제 저번에 뭐 중국 관련주들도 계속 요즘에 좋다 말씀드리는데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유통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도 지금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매우 좋은 자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1개월, 2개월 봐도 좋고 3개월 이상 봐도 충분히 지금 6개월 전 1년 전에 사신 분들보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지금 코스닥 1000포인트 지금 가까이 왔죠.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도 지금 뭐 3200, 3300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오히려 남들보다 싸게 사는 습관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9시 30분에도 또 이런 업종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고하신다 그러시면 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전략이 매우 효율적일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물건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네.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저희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좀 얻어 가셔서 또 이런 옥석가리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많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어쨌든 좀 2월 지금 좀 남들보다 미리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함께 또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페이지가 뜨실 겁니다. 붉은 기둥 홈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주식 범선생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 있으시죠? 이따가 9시 30분에 클릭하시고 함께 무료 방송 보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 안내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방송 중에 종목 구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에요.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코드 스캔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참여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면 바로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1899-0294번으로요. 붉은 기둥 입력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종목 구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바로 또 구출 도와드릴게요.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CJ CGV 관련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요. CJ CGV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28,150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조금씩 오르다 말다 사람을 애태우신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CGV 뭐 대표적으로 뭐 유통 관련주긴 한데 결국 이제 CGV라는 건 이제 영화 관련 이제 멀티플렉스 이제 관련주인데 최근에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좀 작년에 소외됐던 기업인 건 맞는데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흐름을 보고 있는 게 뭐 넷플릭스 관련주라든지 또 OTT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영화관의 어떻게 보면 흐름을 또 이제 온라인 영화관으로 좀 대체되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시대 트렌드는 조금 젊은 20대, 30대의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 속에서는 조금 더 자리를 잡혀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CGV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물론 회복 기대감은 있지만 최정점을 찍었던 그 매출을 잡기에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17년도 이 영업이익대가 뭐 800억대 그리고 19년도에 영업이익대는 좀 잘 나오긴 했지만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좀 적자가 부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우리 영화관을 많이 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소외가 받는 적자가 흐름이 나와서 이제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최근에 뭐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테마주들은 그런 맥락으로 가는 흐름인데 결국 이제 수익 구간에서 이제 손실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제 전고점 라인대 부분인 3만 원을 제가 봤을 때 1차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아마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손절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붙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3만 원 정도까지는 터치할 것 같고요. 3만 원이 이제 돌파가 됐을 때 이 부분에서는 또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결국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35,000원 부분이 또 강력한 또 저항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결국 이제 실적은 밑바탕이 좀 오래
또 내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차트 흐름 좋을 때 비중을 줄여가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나 쿠팡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쇼박스고요. 5,000원, 비중을 10%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 초반에 급등할 때 따라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오늘. 들어가셨대요. 예. 네, 오늘 뭐 쇼박스도 뭐 쿠팡 관련주로 오늘 엮이긴 했는데 사실 주력 어떻게 보면 쿠팡 관련주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뭐 쇼박스라 같은 거 보면 결국 이제 쿠팡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화 관련주입니다. 자체는 예. 영화 이제 제작사 회사인 거죠. 배급사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 자체는 올해 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영화관 흐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는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 봤을 때도 일단 올해 뭐 1분기, 2분기, 3분기에 영화의 뭐 투자 흐름이 얼마나 좀 개선이 되느냐 그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지금 거래량을 흐름을 봤을 때는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저항대 그럼 이제 60월선을 이제 뚫어가는 그런 자리인데 결국 이것도 이제 거래량이 가장 두터운 구간이 여기 부분이죠. 예, 여기를 지금 뚫어 나갈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있을까? 뭐 쿠팡 관련주들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런 관련주들은 더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영화 관련주들이 힘이 약하다 그러면 또 흐름이 약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차트가 깨졌을 때를 목표가는 좀 더 열어두되 한 6,000원 정도로 바라보시되 손절 라인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4,000원 21선이 이탈되고 11선이 이탈되는 4,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쿠팡 플레이로 엮여서 수혜주로 또 관련 언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모멘텀이 엮이지 않는 한 일단은 4,000원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목표는 뭐 좀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떨어질 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대웅이네요. 대웅이고요. 61,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높습니다. 50%입니다. 자, 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시대요. 네. 일단 뭐 대웅 이제 그룹인 거죠. 뭐 대웅 제약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뭐 지금 차트 흐름이 최근 이제 12월 달에 최근 흐름이 좋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한번 꺾여가는 그런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그래도 지금 많이 흐름이 좋네요. 흐름이 좋아서 뭐 지금 19년도 그렇고 지금 20년도에도 지금 차트 실적은 좀 매우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라서 사실상 이제 월봉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월봉도 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월봉, 그러니까 조정이 지금 고점 대비 좀 많이 눌려서 그런 건데, 결국 이제 5월선, 10월선, 20월선, 60월선, 120월선, 가장 우리가 차트에서 정석적이라 할 수 있는 월봉에서 정배열 구간이다. 뭐 이런 애들 정배열이 깨지기 전까지는 종목을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6만 원 고점에서 좀 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중도 조금 50% 있어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평단가가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6만 원에서 계속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되, 지금 워낙 지금 실적이 밑바탕되어 있고 신고가 돌파 패턴이다 보니까 종목을 지금 거래량 없이 좀 빠지는 흐름이라서 이거는 뭐 크게 뭐 걱정할 종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월봉상에서도 크게 흠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이걸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소외되어 있고 61선, 21선까지도 좀 이탈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게 만약에 21선까지 올라가는 조금 모멘텀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조금 충분히 빠르게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우리 질문해 주시는 분들처럼 여기에 또 매물대가 엄청 많아요. 그 얘긴 즉슨 홀딩 하시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오는데 여기 부근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1,000원보다는요 여기 고점 라인대 63,000원 라인대에서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반등 나왔을 때 63,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서 추세가 더 세게 간다, 뭐 7만 원 간다, 그때는 그 이후에 추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가를 63,000원 잡고 좀 홀딩,
예, 좀 중기적으로 홀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문자방입니다. KTCS고요. 2,643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 역시 높습니다. 75%인데 지금 문제는 오늘 단타하려고 들어가셨다가 계속 하락하다가 좀 올랐는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결국 트레이딩을 해보시려고 했는데 참 네.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네, 예. 좀 아쉽네요. 일단은 KT 잠시만요. 네, KT CS 네, 2,643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7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형주예요. 뭐 예. 코스닥 1,000억짜리 코스닥인가 아니 소형 코스피네요. 예, 네. 코스피의 소형주 흐름이고 일단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거래량이 실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 지금 이 바닥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고 작년 6월 달 흐름을 보면 거래량 실린 자리가 어떻게 좀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실렸고 윗꼬리 한번 딱 달렸고요. 거래량 실렸고 윗꼬리 한번 달렸고요. 거래량 실렸고 윗꼬리 한번 달렸고요. 거래량 실리면 윗꼬리 한번 달렸고요. 거래량 실리면 또 윗꼬리가 달렸네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결국 6개월 전 차트를 흐름을 본다 했을 때는 거래량이 실린 날은 대부분 윗꼬리가 달리면서 떨어지더라. 이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긴 한데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확 빠지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6개월, 8개월째 계속 나왔던 거래량이 실린 날이면 꼭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소형주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내일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줄여야 돼요. 이 종목은 줄여야 되고 왜 줄여야 되냐면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한번 템포 놓치면 몇 개월 조정이 나옵니까? 못해도 이 3개월 정도 조정이 나와요. 이때도 3개월 이상 조정이 나왔죠. 이때도 지금 3개월째 올라갔죠. 이때 고점 찍고 나면 1개월, 2개월, 3개월째 올라갔죠. 이때도 만약에 떨어지면 3개월 정도, 2개월에 3개월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차트 흐름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한번, 그러니까 한번 고점에 거래량 실리고 나서 또 한번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손실을 안 보겠지만 또 약수익권에서는 좀 줄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진다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이 종목이 깨지지 않은 자리가 있죠. 예, 지금 60일선은 깨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지가 됐죠. 또 여기서도 지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60일선 이탈하는 자리 뭐 지금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2,3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깨지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화천기계고요. 지금 2,7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0% 정도 되십니다. 손실이 너무 크시대요. 손절이 답일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화천기계라고 하시네요. 네, 화천기계 뭐 이게 이것도 어떤 테마로 지금 최근에 흘러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치 어떻게 보면 후보 관련주로 뭐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좀 이슈가 엮여서 그렇게 올라간 좀 정치권 테마주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실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계다. 그럼 시가총액 소형주다. 500억짜리죠? 되게 소형주네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거래소 종목이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 흐름을 보니까 결국 이제 분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6분기 이상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영업이익대가. 그러면 지금 3년 연속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회사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뭐 지금 미래가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지 또 풍력 가공기라든지 뭐 충분히 뭐 자동차 테마에 엮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풍력 관련주에 엮일 수도 있는 그런 재료인데 차트는 좀 최근에 좀 많이 꺾여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흐름을 봤을 때도 조금 많이 소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차트는 충분히 바닥인 것 같아요. 충분히 바닥이라서 조금 더 인내하셔가지고 2,000 본전가 부근까지는 한번 홀딩하시는 과정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2,100원 여기가 좀 중요한 보입니다. 여기 전저점 라인대인데 2,100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저점 이탈하면서 뭐 악재는 없는데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00원 라인대를 손절가 라인을 잡고
그때까지는 계속 종목 바닥권인 것 같으니까 계속 홀딩하셔서 2,7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종목 구출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봐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시간 제가 되나요? 손실률이 너무 많은 게 하나 있어서요. 네. 네, 빠르게 그럼 하나 빠르게, 좀 더 도와드려 빠르게 보죠. 한 종목 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쁜 네. 아나운서 언니라고 해서 제가 보는 게 아니고요. 올라와 있는데요. 제일 약품이고요. 평단가가 62,990원입니다. 비중은 20%고요. 이거 평단을 낮춰야 할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게 4만 원대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너무 좀 손실이 많이 크셔서, 좀 예. 꺾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요즘 트렌드가 칼날이 너무 날카롭다. 막 떨어지는 폭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좀 폭이 있는 종목인데 일단 월봉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이 이번 달 안에 거래량이 뭐 크게 동반하진 부분은 아니지만 20월선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떻게 좀 반등이 나오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흐름은 결국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어떻게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봐드렸던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종들은 결국 단기 뭐냐면 개별 재매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바닥이 찍혀야지만 좀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 충분히 매수가 부근 때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런 기다리는 부분이 조금 지루하다 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전저점이 이탈된다 그러면 종목을 뭐 교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바이오 업종들 조금만 더 기다려본다 그러면 그래도 한 번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종목 구출 또 하나 마지막까지 또 상세하게 좀 도와드려 봤고요. 제가 이렇게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요. 사실 이분을 지금 오늘은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반도체주가 하나 있으면 좋다고 해서 골랐는데 고르고 나니까 계속 또 떨어지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섹터라고 해서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또 들어가야 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 구출에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온라인 방송도 이제 바닥주에서 잡아야 한다. 가격이 매력 있을 때 이 종목을 먼저 선점하는데 또 어떤 종목이냐가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지금 주식을 시장 상승장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남들보다 싸게 사야 돼요, 주식을.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남들보다 싸게 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남들보다 기대 수익이 있는 거예요. 결국 시장 자체는 올라가면서 테마가 순환 도는 건데 남들보다 비싸게 특히 비싸게 사는데 비중을 크게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종목이 늦더라도 싸게 사는 걸 좀 중점을 두고 좀 매매를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런 바닥에서 올라가는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닥주,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 매력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 9시 30분 바로 확인하시면서 같이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